과연 누가 10억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시대는요,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장의 컨셉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 고배당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금 1억을 전제를 했을 경우에 현재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평가 자산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네. 약 18%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2번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가져간다는 것은 나의 총알이 끊임없이 무한대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원금 6천만 원으로 연배당 1,0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월 현금 흐름이 가장 좀 고맙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채널에서 이제 항상 수익률 좋았던 월 배당 ETF 상품들을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작가님이 보시기에 그런 월 배당 ETF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저는 월배당 ETF들을요 이렇게 리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보여주셨는데 네, 사실 새롭게 계속 종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거 거의 뭐 다이소, 백화점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도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성향에 맞는 것을 이렇게 좀 하트라든지 이런 표시를 좀 해두고 있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월배당 ETF이고요. 해당 ETF TR 기준, 즉 분배금 플러스 수익까지 포함한 주가 흐름입니다. 해당 ETF 연예상 분배율이 약 8에서 10%이고요. 현재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평가 자산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거는 최근의 흐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 장기전으로 갈까?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를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사실 지금 별로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더라도 얼마나 평온해요. 꾸준히 수량만 늘려가면은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여준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폭락장이 있었잖아요. 네. 미장에서. 요 구간, 지금 보고 계신 요 구간이 작년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급락장을 만났을 때. 네네. 그런데 하락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25%로 하락했고요. S&P는 20%로 하락했어요. 해당 ETF는요. 10%대로 하락을 커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좀 방어적으로 잘. 네. 그 당시에 10% 정도 하락했던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슈드 종목 그런 배당주들만 이제 커버를 해줬는데 해당 ETF도 커버를 해줬다. 그래서 그냥 시장이 좋든 나쁘든 꾸준히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해당 ETF다라고 해서 저는 주전 선수로 해당 ETF를 이렇게 하트로 좀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 네네. 현재 시가총액을 보니까요. 1조 4천억이에요. 이 종목은 2년 전에 제가 처음 이 종목을 찾아냈을 때가 시총이 약 1,800억 정도. 순자산이 2천억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1조 4천억. 지금 여기 보시더라도 시가총액 1조 넘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당 빠르게 ETF가 성장했네요. 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아까 보시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이 10%만 나더라도 네. 자산이 크게 증식된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야 나는 오늘 무슨 종목으로 10% 수익 내야 돼.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는 케이스인데 저는 성향이 좀 그렇지 않고 1년에 10% 정도면은 충분하다.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손절을 안 해야 된다. 안 하기 전에 손절할 종목을 아예 하질 않는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뭐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찾은 종목 중에 현재까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1년간의 성과는요.
약 18%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18%의 성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배당금으로 약 8% 정도 지급해 줬고 평가 수익 원금이 약 10% 정도 증가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슈드나 제피처럼 이게 해외 상장 고배당 ETF에 이게 직접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즘처럼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뭐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생각이 좀 드는데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중에서 해외에 이렇게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뭔가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좋은 ETF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국내 상장되어 있는 월배당 ETF는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시면 좋아요. 하나는 오리지널 배당주, 또 하나는 커버드 콜이 혼합된 월배당 ETF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서 보시고요. 네.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국내에 이 코스피의 밸류 프로그램, 즉 디스카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치를 높여가야 된다. 이런 정책이 딱 어울리는 고배당주들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더라도 현재 국내에서는요, 플러스 고배당주가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으로 가장 높고요. 이 전통적인 고배당주이고요. 한편 지금 새롭게 시장의 컨셉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 고배당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덱스 고배당주 그리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등 상당히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또 정책적으로 고배당주 분리과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보험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 고배당주의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된 ETF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된 이 고배당주들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대신 이 고배당주들은요 연 예상 분배율이 약 3에서 5% 정도예요. 그래서 투자금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좀 노후 준비하는데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퇴직금이 뭐 5천만 원 또 1억 정도 되시는 경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현금 흐름이. 사실 실제적으로 이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퇴직하기 전에 중간에 퇴직금을 좀 중간에 좀 빼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사실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네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리지널 배당주도 일부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죠. 요런 아이들, 요런 선수들이 분배율을 조금 높게 해주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의 다 코스피 200을 기초지수로 하기 때문에 기초지수 여러분들이 코스피 200을 믿는다면 하방은 또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타겟 이클리 커버드 콜이에요. 최근 1년간의 성과가요. 113%예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약 17%의 배당금. 그 나머지 원금은 약 90% 넘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가끔 몇몇 분들은 이제 커버드 콜이 조금 원금 깎아 먹는 거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커버드 콜도 커버드 콜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본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본주 하락장에서 본주가 하락을 안 하나요? 하락을 하잖아요. 네네. 커버드 콜도 하락장에서 하락을 하는 네네. 거예요. 상승장에서 본주도 상승하고 커버드 콜도 상승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원금이 90% 상승했고요. 배당금도 17% 주는 이런 코이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종목이 있는데 지금 순자산이요. 3조가 넘었습니다. 3조가 넘었어요.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국내 개별 종목으로 30% 이상 수익을 냈다 하시는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이코 같은 경우에 올해 성과가 31%예요. 1년 성과가 100%고요. 만약에 국장에 투자했는데 최근 1년 기간 수익이 100% 안 났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이코보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이 계속해서 강세장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이런 코이코, 타이코, 뭐 라코코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는 것도 마음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이커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고 타이커는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고 라이코는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 콜 이렇게 줄임말로 네네. 코이커 타이커 라코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의 옵션 프리미엄 분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내 옵션 프리미엄 분배이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로 좀 적용이 네, 돼서 네, 네. 투자할 때 좀 상당히 이 분배금은 용이합니다. 이자 배당에 그 이자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네네. 노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생활비 얘기할 때 물론 뭐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월 생활비 아무리 없어도 300원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정도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은 배당과 성장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 ETF. 물론 우리가 뭐 굉장히 막 투자 금액이 크다면은 쉽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배당과 성장을 다 잡을 수 있는 ETF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품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퇴직금 1억을 전제를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약간 우물형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우물형이라 그러면은 내가 배당금, 현금 흐름을 창출하더라도 원금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품을 찾아가는 것이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성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코스피 200의 성장이 있을 수 있고 나스닥 100, S&P 500의 성장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어떤 특정한 개별 종목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퇴직금이라는 전제하에서는 개별 종목 좀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S&P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수로 하는 또 월배당 ETF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월배당 ETF들은요. 먼저 우리가 좀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장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미장이 좋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한쪽에만 가시다 보면은 소외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갈팡질팡, 팔아 마라, 갈아타 마라 네네.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장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이커, 타이커, 라코코 같은 그런 ETF들을 좀 병행을 하시는 거.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미국 ETF에 또 월배당 ETF들을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을 갖더라도 여기에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트윅스 전략을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윅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금 흐름을 연 단위로 배당을 주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또는 분기 단위도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 배당이죠. 네. 그런데 은퇴를 했을 경우에 분기로 배당 들어오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이 통신료라든지 관리비,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생각해서 현금을 마련하려면은 월 배당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배당 ETF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월 배당이에요. 특히나 더 다행인 것은 월 초에 배당 주는 ETF가 있고 월중, 그렇죠. 월중에. 그래서 2주군요. 네, 그래서 2주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관리비를 내기 위해서 이 월 단위로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시장이라는 것이 하락장이 언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 단위로 배당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한 달에 2번 세팅해 놓으면요. 배당금으로 내가 생활비를 쓸 수도 있지만 배당금을 또 재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주는 것보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언제든지 내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가 하락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을 하면은 이거 기회인데 알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현금이 없어요.
총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소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아 마라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 달에 2번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가져간다는 것은 나의 총알이 끊임없이 무한대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나는 하락장이 오더라도 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특히나 저희 40대, 50대, 60대 이제는 근로소득이 점차 줄어들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한 달에 2번 TX 전략을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배당의 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배당의 간격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이 어느 순간 주식을 갖고 있지만 이게 채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정감을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도 그걸 재투자하는데도 훨씬 더 좀 냉정하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당의 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뭐 전쟁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텐데 앞으로 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조언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배당 투자를 하면서요. 이 과거에는 배당 투자라고 하면은 정말 자산가들만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배당률이 3에서 5%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배당으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받아가려면은 10억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10억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시대는요.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잘 찾아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연금저축에서 A계좌는 원금 3천만 원으로 연배당 500만 원을 받아가고 있고요. 또 IS의 계좌 원금 6천만 원으로 연배당 1,0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성배 전략, 즉 성장주하고 배당을 혼합해서 이 포트를 꾸미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큰 자산이 있어야만 ETF 배당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는 ETF 배당 투자는 단돈 10,000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또 시작이 미미할 뿐이지 결국에 배당 투자는요. 시간의 복리로 끊임없이 스노우볼처럼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테크는 우리가 끊임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팔아야지 타이밍을 내가 잘 재야지 하는 그런 행군으로 지금까지 하셨다면은 조금 더 즐거운 재테크,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편한 재테크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ETF 배당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과거에 제가 시세 차익만을 위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요. 오늘 시장이 내리냐 오르느냐 이런 데 연연을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오르고 내리기보다는 내가 이번 달에 배당은 얼마나 나오지? 수량은 얼마나 모았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가 조금 더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즐거운 재테크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당의 만장님을 모시고 경제 전반 시황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한 ETF 또 월배당 ETF 이런 내용들을 쭉 들었는데요. 오늘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